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돼서 두명 다 요인 없대. 강예식 할머니 때부터 한 명으로 할머니 자,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빛의 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굴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빛의 굴절이란 무엇입니까? 자, 빛의 굴절이란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관계입니다. 경계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입니다.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거 반사.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빛의 반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거울하고 뭐에 대해서 봤어요? 평면거울, 오목거울, 볼록거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목거울의 종류인지, 얘가 볼록거울의 종류인지, 얘가 평면거울의 종류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거울의 종류 구분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오늘 했는 거에서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걸 뭐라고 한다? 빛의 굴절이라고 답 적어주세요. 그럼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마다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와있는데 밑에 거 먼저 할게요. 빛의 진행 속력이 어떻습니까? 빛이 나아가는 속력이 언제가 제일 빠릅니까? 맨 밑에 있는 답부터 먼저 할게요. 빛의 진행 속력, 즉 빛의 속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빛의 속도부터 먼저 할게요. 빛이 가장 빨리 나가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에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빛이 출발해서 이 땅에서 도착하는데 8분 2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럼 우리가 보는 현재 보는 태양빛은 우리 시간으로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나온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럼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8분 20초밖에 안 들렸습니다. 왜요? 우주 공간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빨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빠른 게 공기죠. 공기 중에서 두 번째 빨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빠른 게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리. 유리. 그 다음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주는 다이아몬드도 되고 금강석도 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셔도 되고 금강석이라고 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 걸려요? 어느 정도 걸려요? 얘는 훨씬 더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속력이 빠를수록 무슨 각이요? 입사각이 커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요. 공기에서 물로 들어옵니다. 빛이. 자,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조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 여기가 공기가 있어. 여기에 물을 넣어줬어. 그럼 항상 법선은 무엇입니까? 법선은 이 경계면,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 수직인선이 뭐다? 법선이에요. 법선은 서로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 뭐인 선이다? 수직인선이야. 나라는 선이 아니고 수직인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공기 중에서 레이저를 쏴요. 자, 공기 중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쏩니다. 그럼 여기에서 쏴주는 빛이 뭐다? 입사광선이야. 입사광선을 쏘아주면 일부는 뭐 합니까? 반사예요. 그래서 요 입사광과 반사광은 항상 같아요. 일부는 반사합니다. 일부는 반사광선으로 가요. 일부는 방사광선으로 가고 대부분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면은 굴절이 안 일어나요. 그대로 들어가면 굴절이 안 일어나는데 굴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계면에서 뭐 합니까? 멀어지는 게 속도가 느릴수록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여기가 경계면이야.
경계면에서 요각보다 뭐한다? 멀어져요. 멀어져서 꺾여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다? 굴절광선이에요. 굴절광선. 경계면에서 멀어지는 게 속력이 느려지면서 꺾이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이 각이 입사각.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요 각이 무슨 각입니까? 굴절각입니다. 따라서 빛의 속력이 빠른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속력이 빠른 어느 쪽? 공기 쪽에 있는 입사각이 속력이 느린 물 쪽에 있는 굴절각보다 뭐하다? 크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요? 그런데 실험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입사각을 30도로 줬을 때 예를 들어서 굴절각이 얼마입니까? 20도래. 그럼 내가 입사각을 60도로 줬어. 그럼 굴절각은요? 40도.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큰데 입사각이 커지면 2배로 커지면 굴절각도 2배로 커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는 커요. 크지만 입사각이 2배로 증가하면 작은 굴절각도 몇 배로 증가한다? 2배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입사각이 커집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뭐 해진다? 굴절각도 커집니다. 여기 맞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 물로 갔을 때야. 그럼 이제 반대로 물어봐. 반대로 공기에서 물로 갔을 때 이렇다면 반대로 물어봐. 그럼 물 속에서 공기를 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물이야. 여기가 공기야. 공기가 이렇게 있고 경계면에 항상 서로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 수직인선. 이 수직인선이 뭐라고요? 법선이야. 그럼 이제 내가 물 속에서 레이저 빛을 쏴. 자, 그럼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레이저 빛을 쏩니다. 물 속에서 레이저 빛을 쏩니다. 얘가 입사광선이야. 입사광선이면 물 속에서도 일부는 반사예요. 물 속에서도 일부는 뭐한다? 반사합니다. 반사. 그럼 이때 요 입사광각. 반사각은 항상 어떻다? 같아요.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입사각이야. 법선과 입사광선이는 얘가 입사각이야. 그럼 이제 공기중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은 굴절이 아니야. 그럼 이제 물 속에서 공기로 나와요.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경계면에 가까워져요. 경계면에 가까워지면서 꺾입니다. 이렇게. 이게 굴절. 법선에서 멀어져. 그럼 경계면에서 가까워집니다. 경계면에 가까워지면서 굴절광선이 되면서 얘가 무슨 각이 됩니까? 굴절각. 그럼 무조건 입사각이 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입사각이 큰 게 아니고 빛이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해요? 물 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진행해요. 그럼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 그럼 속력이 느린 곳에서 들어오는 입사각보다 속력이 빠른 곳에 있는 굴절각이 큽니다. 그럼 문제 푸는 열쇠는 얘구나. 속력이 빠른 쪽에 있는 각이 입사각이냐 굴절각이냐. 속력이 빠른 공기 쪽이 굴절각이 큰 거고 속력이 빠른 공기 쪽이 입사각이 큰 겁니다. 따라서 속력이 빠른 쪽에 있는 각이 더 커지면 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입사각 굴절각 내용 되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자, 그래서 교재에 이제 답쓰러 갑니다. 보시면 2번에 빛이 공기에서 물 또는 유리로 갈 때. 자, 빛이 공기에서 물 또는 어디로 갈 때? 유리로 갈 때. 그럼 공기에서 진행했으니까 공기에 있는 무슨 각이? 입사각이. 물이나 유리에 있는 무슨 각보다 크다? 굴절각보다 크겠죠. 공기에서 물 또는 뭐로 간다? 유리로 진행한대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입사각이 물이나 유리 속에 있는 굴절각보다 뭐 하면 되겠어요? 속력이 빠르니까 각이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답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빛이 물 또는 유리에서 어디로 나온다? 공기 중으로 나온대요. 실험했어요. 물 또는 유리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물에서 나오는 입사각보다 공기 중에 있는 굴절각이 뭐하다? 더 큽니다. 왜요? 빛의 속력이 빠른 쪽. 빛의 속력이 빠른 쪽에 있는 각이 뭐하다? 더 크다. 오늘 문제 풀 때도 꼭 기억해요. 네. 빛의 속력이 빠른 쪽에 있는 각이 뭐합니까? 더 큽니다. 걔가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알겠죠? 자, 빛의 속력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굴절률 나와요. 굴절률은 꺾이는 정도야. 꺾이는 정도. 많이 꺾일수록 각이 작아져. 아, 그러면 많이 꺾일수록 각이 작아지는 거야. 굴절률은 각이 작아지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진공보다 공기보다 물이, 물보다 유리다, 유리보다 다이아몬드다. 굴절률이 더 커요. 굴절률이 크다, 각이 작다 이 말이에요. 꺾이는 정도가 크다. 자, 그럼 이제 굴절각은 어떻습니까? 굴절각은 빛의 속력하고 똑같아요. 진공에서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굴절각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서 다 적었죠. 빛의 속도는요. 바로 굴절각하고 똑같아요. 진공에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공기에서 물로 가니, 물에서 공기로 가니. 요거 두 개 제일 많이 물어봐요. 요거 두 개 제일 많이 물어봐요. 학교 시험 내신 보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가 요거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여기가 공기, 여기가 유리래, 여기가 다이아몬드. 자, 빛이 진행한대. 그럼 빛이 진행할 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온대. 이렇게 들어온대. 그럼 어떻게 끊깁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법선을 하나 살짝 꺼요. 법선을 살짝 꺼요. 문제 푸실 때. 그러면 얘가 무슨 각이겠어요? 입사각이겠지. 네. 얘가 입사각일 거야. 그럼 얘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얘보다 각이 작아야 돼. 왜? 속력이 느리니까. 그럼 얘보다 각이 작아야 되면 여기에서 멀어져요. 요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요 각이 뭐해지는 거예요? 작아졌죠. 맞죠? 작아졌죠? 그 다음에 유리에서 다이아몬드로 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 법선을 또 하나 꺼줘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굴절각이자 여기가 다시 뭐가 돼요? 입사각이 돼요. 여기는 굴절각이 되고 여기는 입사각이 돼. 자, 그럼 이제 입사각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굴절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얘보다 뭐 해야 돼요?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더 많이 꺾여야 돼. 그럼 얘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더 꺾여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무슨 각이 되는 거야? 요 각이 굴절각이 돼. 그럼 입사각, 굴절각, 입사각, 굴절각 되면서 찍찍찍 이렇게 꺾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크고 굴절각이 작아서 커팅을 잘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네. 됐죠? 자, 요렇게 여러분 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빛의 굴절을 배웁니다. 현상에 비해. 자, 그럼 이거. 컵 속에 있는 빨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비커 속에 있는 빨대가 살짝 꺾여서 굵게 보이죠? 위에 있는 것보다 더 굵게 보이죠? 컵 속에 있는 빨대가 실제보다 굵게 보입니다. 자, 실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컵 속에 넣자. 여러분 눈에 보이죠? 빨대가 살짝 굵어지죠? 굵어지고 떠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빛의 굴절입니다. 자, 그 다음 빛의 굴절을 이용했는 대표적인 게 렌즈가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얘가 오목렌즈야. 오목렌즈는 항상 어떻게 보인다? 실물보다 작고 똑바로 선상이 보여요. 자, 오목렌즈는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물어요. 오목렌즈는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 항상 바로 선상을 볼 수 있는 렌즈는 무슨 렌즈? 오목렌즈. 오목렌즈입니다. 항상 똑바로 선상을 볼 수 있는 건 무슨 렌즈다?
오목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돋보기와 같은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손상. 그런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주 멀어지면 실물보다 어떤 상이 보인다? 거꾸로 작은 상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초점을. 칠판이 거꾸로 보여요. 칠판이 거꾸로 보이면 다행이에요. 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합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 멀어지면 거꾸로 선상이 보이는 건 누구다? 돋보기. 볼록 렌즈.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빛의 굴절 현상은 컵 속에 동전이 보이지 않다가 물을 보면 뭔가 보면 떠 보입니다. 떠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동전을 이렇게 하나 넣었어. 자,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봐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안 보여. 근데 내가 여기다 물을 칼칼칼 부어줍니다. 물을 칼칼칼 부어주면 얘가 뭐 하겠어요? 여기서 나온 빛이 꺾여서 들어오니까 빛이 굴절되니까 얘가 여기에 떠 있는 것처럼 해서 보이게 된다. 빨대가 꺾여서 떠 보이는 거와 똑같이 물 속에 잠긴 컵 속에 잠긴 빨대가 꺾여서 떠 보이는 거. 꺾여서 떠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계곡물이나 수영장물에 발을 담그면 계곡물이나 수영장물에 물에 잠긴 내 다리랑 여러분 다리랑 똑같아요. 다리가 짧고 굵게 보여요. 갑자기 더 짧아지고 굵게 보입니다. 이거 바로 뭐다? 빛의 굴절. 그 다음에 신기루 현상, 아지랑이, 그 다음에 밤하늘의 별빛이 흔들리면서 반짝반짝 보이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뭘 이용한 거다? 빛의 굴절. 그럼 가장 대표적인 빛의 굴절을 이용한 건 뭐예요? 렌즈예요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아지랑이가 뭔가 진짜 그 뜻이 뭐예요? 아지랑이가 이렇게 우리 도로 40도씩 연일될 때 아스팔트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 뭔가 모르게 카메라에 이걸 올라오는 것 같은 거 보이는 거죠. 그게 아지랑이에요. 됐죠? 그리고 신기루는 사막 같은 데서 저기에 이쪽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반대편에 빛이 굴절해서 태양빛하고 공기의 굴절해서 반대편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막상 가면 사라진다. 그것을 빛의 굴절을 이용한 신기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분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볼록 렌즈 작동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거울 했는 것처럼 볼록 렌즈 작동 한번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 이쁘게 잘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닌 친구들도 있죠. 자, 종이 하나 더 드릴게요. 아예 종이를 하나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해왔어요. 미안해. 답은 다 적어줬죠? 왜 답이 없어? 책에? 빛의 굴절. 입사각이 크고 굴절각이 크고 여기 굴절을 하고 다 달잖아 저거. 그거 다 적어. 네. 필기도 안 오는데 답이라도 꼼꼼하게 적으셔야지. 안 적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줬는 이게 답이야. 네. 이게 답이고. 난 책에 있는 답을 적어준 건데 왜? 잠시 딴 생각. 아이씨. 키 크고 잘생기면 다야? 딴 생각하지 제가 마요. 키가 잘생겼어요? 어. 그거 괜찮은데. 저 정도면 잘생겼지. 잘생긴 거야. 어. 아니 쌤이 보는 눈이 낮을 수도 있는데 잘생겼어 쌤 눈에는. 쌤 눈에는 잘생겼고요. 잘 취향이 다를 수 있지. 그렇지. 개 취향. 개인의 취향이라고 존중해줘. 네. 근데 요즘은 워낙에 잘생긴 애들이 많아가지고 만화를 찍고 나온 애들보다 막 잘생긴 애들이 너무 많잖아. 남자애들 그렇고 여자애들 그렇고. 우리나라 어떻게 나왔는줄 알았어. 키도 크고 애들이 점점 좀 예뻐지는 거 같아. 키도 크고 예뻐지고 있는 거. 자,
한번 작도해볼게. 이거 답쓰라고 일단은 안 지웠는 거고, 우리 이제 갑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 있는 거에서 나오는 게 볼록 렌즈가 먼저 나와요. 볼록 렌즈. 자, 볼록 렌즈는 무슨 거울하고 같은 현상이다? 오목 거울. 오목 거울하고 같은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목 렌즈는 무슨 거울하고 같은 현상이다? 볼록 거울. 이렇게 옆에다 적어놔요. 오늘 오목 거울, 볼록 거울에서 숟가락 안쪽 오목 거울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볼록 렌즈는 여러분한테 렌즈 만져보라고 했다시피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해요.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한 렌즈고,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이렇게 날씬한 아이예요. 가장자리가 두껍고 가운데가 날씬한 아이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앙쯤에 선을 하나 이렇게 꺼주세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꺼주시고,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초점을 하나 적어줘요. 요거에서 반, 요거에서 반 같게끔, 요거에서 반, 요거에서 반 이렇게 같게끔 초점을 하나씩 찍어주세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그림 그리는 거. 적당한 거리에 초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기다려주세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딱 3개만 줄 거예요, 빛.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 딱 3개만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렌즈의 가운데, 여기 가상의 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운데에 딱 들어오게끔 이렇게 3개를 꺼보세요. 자, 그럼 얘도 가상의 선 3개 꺼주세요. 이렇게 딱 중앙까지. 딱 중앙까지, 요 중앙까지 이렇게 들어오게끔. 이 렌즈에 딱 가운데까지만 이렇게 들어오게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돼요. 초점을 향해서 꺾여주시고요. 여기에서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꺾여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들어오는 아이는 그대로 직진해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빛을 한 점에 모아줍니다. 오목 거울처럼 볼록 렌즈도 빛을 한 점에 모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목 렌즈로 갑니다. 오목 렌즈는 요게 중요해요. 여기 초점. 자, 여기 초점을 연장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연장해 와서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꺼주면 돼요. 아, 여기에 초점을 연장해서 퍼지는 거. 그럼 얘도 여기 내가 초점 찍어놨는 거에서 이렇게 와요. 와서 이렇게 퍼지는 거. 아, 얘는 빛을 뭐하게 해준다? 퍼지게 해주고, 빛을 뭐하게 해준다? 퍼지게 해주는데 어느 점을 기준으로? 요 초점을 기준으로 펴지게 하고 직선으로 오는 아이는 그대로 직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빛을 뭐하게 해준다? 퍼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줍니다. 모아줍니다.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합니다. 예. 볼록 렌즈가 오목 거울이에요? 응? 볼록 렌즈가 오목 거울이에요? 아니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모아주고 상이 나타나는 거울이 오목 거울이고, 오목 렌즈와 같이 빛을 퍼지게 하고 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볼록 거울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거울하고 렌즈가 반대로 가는 빛을 모아주고 퍼지게 하는 성질, 그리고 상이 생기는 성질. 자, 그래서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하고 똑같아요.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바로 선상. 크고 똑바로 선상이 보여. 그런데 멀어집니다. 멀리 있으면 무엇입니까? 거꾸로 선상이 보여요. 거꾸로 선상. 그리고 아주 멀리 있어요. 아주 멀리 있으면 작고 거꾸로 선상. 거꾸로 작은 상 또는 작고 거꾸로 선상.
선상이 보입니다. 이게 돋보기예요. 돋보기. 그래서 돋보기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웬만한 거는 그대로 보여. 왜냐하면 한 2, 30m 있는 건 똑바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돋보기 안경 끼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저 멀리 있는 걸 보면은 거꾸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방울 같은 게 볼록 렌즈 역할을 하거든요.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저 멀리를 찍으면 거꾸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걸 보면 크고 똑바로 쓰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선상이나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는 건 볼록 렌즈 오목 거울입니다. 그래서 숟가락 그림 나와요. 숟가락 안쪽이 오목한 게 뭐다? 오목 거울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얘는 볼록 렌즈입니다. 그럼 이제 볼록 렌즈는 어디에 이용합니까? 하고 물어요. 돋보기, 확대경, 현미경, 그 다음에 전체를 관찰하는 굴절망원경, 전체를 관찰하는 굴절망원경, 그 다음 할아버지들이 쓰는 원시 교정용 안경, 주로 어르신들이 끼는 돋보기 안경. 됐죠? 맞습니다. 원시 교정용 안경. 돋보기가 돋보기 다음에 확대경. 자, 그럼 얘는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항상, 자,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작고 바로 선상. 그 다음에 더 작겠죠.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인데 더 작고 바로 선상. 이게 오목렌즈야. 그래서 오목렌즈는요 무엇에 쓰입니까? 자동차 안개등. 비 내릴 때 새벽에 자동차 안개등. 그 다음에 근시. 지금 여기에 유나하고 가은이가 끼고 있는 근시 교정용 안경. 그 다음에 졸보기 만들 때 졸보기. 돋보기의 반대가 졸보기야. 돋보기는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크게 보이는데 졸보기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무조건 작게 보이니까. 왜요? 못 땄어요. 뭐? 졸보기는 못 땄어요.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보일 때는 누가 좋겠어요? 졸보기가 가까이 있는 걸 넓게 볼 수 있겠죠. 돋보기는 가까이 있으면 콧구멍만 크다하게 보이시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졸보기. 됐죠? 요렇게. 자, 그러면 원시, 근시, 교정용 안경으로 쓰입니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예요. 그럼 원시는 뭐고 근시는 뭔지를 설명해야 돼. 한자야. 원자는 멀원자 볼시자야. 먼 곳이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게 원시예요. 그럼 자입니다. 원시. 원시는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 먼 곳은 잘 보여. 그래서 멀리 버스가 오거나 번호 이런 것들은 잘 보시는데 가까이 있는 게 거리 안 보여서 아이고 누구야 이런 거 보시는 게 원시야. 됐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한 번만 설명드리면 돼요. 이렇게 우리 눈에 수정체가 있고 망막이라는 녀석이 있어. 수정체가 있고 망막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정상인이야. 자, 정상인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별빛이 있어요. 그럼 정상인은 이렇게 별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맺혀요. 망막에. 이게 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고 망막이 있는데 이 망막까지 거리가 좀 짧아요. 정상인보다 조금 짧아. 이게 정상인이야. 이게 정상인인데 이게 원시다. 원시. 원시. 아니 멀원자 올시자. 그냥 원시예요. 한자야 한자. 한자로 원시. 멀원자 올시자. 먼 곳이 잘 보이는 원시. 원시 날 때 그 원시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위치에 별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별이 이렇게 있어서 별이 이렇게 들어와야 별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크로스가 돼요. 그럼 여기 맺혀요. 뒤쪽에 맺혀요. 뒤쪽에. 아, 어디에 맺힌다? 망막 뒤쪽에 맺혀요. 망막 뒤쪽에 상이 맺힙니다. 그럼 얘를 뭐 해야 돼요? 조금 더 멀리 가야 돼요. 조금 더 멀리 가면 요만큼이 당겨져서 보여. 그럼 이 조금 더 멀리 가는 역할을 해주는 렌즈로 무슨 렌즈를 낀다? 볼록 렌즈를 이렇게 끼는 거야.
볼록 렌즈. 볼록 렌즈를 껴서 한 번 더 빛을 굴절시켜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는 빛을 볼록 렌즈가 이렇게 한번 굴절시켜줘요. 굴절을 시켜주면 여기서 굴절되어서 정확하게 여기에 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뭐로 구정한다? 볼록 렌즈. 돋보기 안경을 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시예요. 원시인 사람은 뭐 껴라?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 끼세요. 자, 그럼 이제 근시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시인 사람은 요게 이만큼 와요. 이렇게. 얘보다 정상이보다 뭐하다? 망막이 좀 더 길어. 망막이 조금 더 길어서 똑같은 별빛이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별빛이 있어갖고 이렇게 굴절을 합니다. 굴절을 해서 왔는데 여기 맺혀요. 똑같이 여기에 맺혀요. 맺히는데 어디에 맺혔다? 망막 앞쪽에 맺힌 거예요. 상이 맺히는 망막 앞쪽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만큼 당겨야 돼. 그럼 얘가 이만큼 들어와야 돼. 그래서 가까울 근시야. 그럼 이제 원시가 이렇다면 근시는요? 한번 물어봐요. 근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여. 그래서 안경을 안 껴도 가까이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건 잘 보여. 단지 먼 곳이. 칠판이나 버스가 오는 거 봤을 때 버스는 버스인데 번호가 잘 안 보이는 거야. 저 멀리 있는 거 볼 때 인상을 막 써야 돼. 잘 안 보이는 게 근시야. 그럼 이제 얘들은 여기에다 무슨 렌즈를 낍니까? 가운데가 날씬한 고목 렌즈를 껴주는 거야. 그럼 고목 렌즈를 껴주면은 여기에서 빛이 뭐예요? 와서 한번 퍼져요. 이렇게 빛이 와서 한번 퍼져요. 여기까지 와서 빛이 한번 퍼집니다. 퍼진 빛이 이렇게 나와요. 퍼진 빛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뭐합니까? 굴절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상이 정확하게 맺히게끔 도와줍니다. 이게 원시하고 근시야. 그죠? 원시하고 근시. 자, 그럼 이제 작도합니다. 볼록 렌즈 한 번만 작도할게요. 이렇게 앞에 썼으면 뒷면, 양면 다 쓰세요. 작게 썼으면 상관없고 뭐합니까? 선생님, 저 눈에도 그려야 돼요. 한번 그려야 돼요. 그러려고 종이 줬어요. 아, 조금만 그리니까 아니에요. 예. 한번 그려보라. 오늘 시험 문제에서는 근시 원시 안 나와요. 뒤에 문제 풀 때 나와요. 알겠죠? 문제 풀 때 나오죠. 오늘 근시 원시 안 되고 저거 빛이 모아지는 거 퍼지는 거만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고목고울 그림 모아지는 거 퍼지는 거 우리 그렸잖아요. 그거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상이 맺히는 것만 한번 작도할게요. 이렇게 볼록 렌즈 이렇게 한번 그려주세요. 볼록 렌즈. 볼록 렌즈. 얼마큼 그려야 돼? 본인이 그리고 싶은 만큼 그려주세요. 그려줬어. 작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 렌즈 중앙쯤에 이렇게 기준선 하나 꺼줘요. 이렇게 기준선 하나 꺼주세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기준선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렌즈의 정중앙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봐요. 이렇게 초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세요. 선생님, 예. 알려주세요. 응? 이걸 안 입으면 추운데 이걸 입으면 더워져. 입고 있어요. 더 더워요. 진짜 더워요. 계산하면 돼요. 일단은 수업하고. 예. 자, 요렇게 두고 그림을 하나 그려야 해서 우리가 볼록 렌즈로 봤을 때 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뭘 하나 그려주는가 하면 실물을 하나 그려주는데 이렇게 화살표 하나 그려주세요. 큰 거 안 그려도 돼요. 화살표 좀 많은 거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럼 갑니다. 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와요. 화살표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가주세요.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줍니다. 하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점선을 하나 꺼요. 점선을 이렇게 하나 써놔요. 연결하는 선. 자, 그 다음 이제 화살표 머리에서 여기 정중앙. 정중앙을 향해서 빛이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하나 떠주세요. 여기에서 얘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연장해서 이렇게 점선을 찍어주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긴다? 산이 생겨. 이게 산이에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산. 이게 얘가 실물이에요. 실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 봐요.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 봐요. 눈으로 렌즈를 통해서 실물을 보면 실물 뒤에 크고 바로 산이 생깁니다. 이게 가까이 있어요. 아,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산이 생기는구나.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가운데가 오목한 오목 렌즈 하나 그려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 기준선 하나 떠주고요. 여기도 렌즈 정중앙에 반쯤 요렇게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초점,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 대충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갖게끔 요렇게 점점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 똑같이 화살표 이렇게 하나 그려줘요. 화살표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얘처럼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퍼져나가게끔 그려주세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중앙. 얘처럼. 자, 화살표 머리에서 여기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하나 그려주세요. 요거. 얘처럼.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렌즈 중앙, 렌즈 중앙. 그럼 얘는 여기에 산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 만나는 부분에 뭐가 생겨요? 산이 생겨요. 산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실물이에요. 실물이에요. 요 노란색이 무엇입니까?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 항상 실물보다 작고 뭐가 생긴다? 바로 선상이 생깁니다. 항상 바로 선상을 볼 수 있는 건 무슨 렌즈? 오목 렌즈.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바로 선상을 볼 수 있는 건 무슨 렌즈다? 볼록 렌즈입니다. 그럼 이제 볼록 렌즈는 멀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 밑에다가 볼록 렌즈 하나 또 이렇게 통통하게 그려봐요. 통통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자, 요 정도의 초점 이렇게 하나 찍어줘. 이렇게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이따시만큼 멀리 하나 갖다 놔. 여기 실감. 이렇게 멀리. 실감나게 멀리. 아, 멀리 있어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좀 멀리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잘 그려져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빛 와요. 쭉 오셔서 꺾어주세요. 쭉 와서 꺾었어요? 되게 다 그려야 되죠. 다 그려봐야 돼. 그래서 일부러 종이 주면서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연습을 시켜. 알겠죠? 이거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냥 차라리 과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학 공부인데? 이게 그림 공부 아니에요? 그림이면서 과학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갑니다. 요 화살표 머리에서 여기를 향해서 가주세요. 아, 이거 그리기가. 쌤도 미술을 못해가지고. 왜 어떻게 하셨어? 나좀 잘하고. 대충. 자, 색깔 잘 그리셨는데. 이렇게 가주시는 거야. 그럼 여기에 생겨요. 거꾸로 작아서. 여기에 뭐가 생긴다? 거꾸로 작아서. 작고 거꾸로 상상도 되고 거꾸로 작은 상태예요. 이렇게 생겨주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 멀리 있을 때는 거꾸로 작은 상. 그다음 오목렌즈는 항상 실물보다 작은 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주면 렌즈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목렌즈, 볼록렌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책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렌즈에 의한 상 답에다가 빛을 한 점에 모아줍니다. 빛을 모아주는 아이에게다가 볼록 렌즈라고 적어주시고요. 빛을 퍼지게 합니다. 에다가 오목 렌즈라고 적어주시고 거기 밑에 크기에 줄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물체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물체는 작고 거꾸로. 그럼 보기에 돋보기 있고요. 현미경 있고요. 원시안경 있죠. 그럼 이제 거기에 확대경하고 굴절 만경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확대경하고 굴절 만경. 확대경 도절. 자, 그다음 오목렌즈로 갑니다.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줄 긋고 거기서요. 항상 바로 선상을 볼 수 있어요. 항상 바로 선상을 볼 수 있는 아이는 누구다? 오목 렌즈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서 근시 안경이 나와 있죠. 근시 교정하는 안경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22년 개정판에 자동차 안개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보기까지 적어놓으시면 완벽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근시 교정용은 오목렌즈로 하는 겁니다.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근시. 가까운 게 잘 보이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눈 원시. 먼 곳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어르신들 돋보기 안경 끼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빛의 합성 들어가기 전에 문제 풀어보고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세수하고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문제 102쪽 한번 펴주세요. 자, 101쪽하고 102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슈퍼마켓 감시용 거울이나 편의점 거울은 반드시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 번씩 풀어주세요. 안 풀려져 있는 문제들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내가 잘못했나 봐. 왜? 근데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왜? 저 묵상만 할게요. 이런 그림은 못 그려도 돼요. 그냥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 거지. 이쁘게 안 그려도 돼요. 내용을 알으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손으로 한번 그리면 아 옛날에 내가 그 거울하고 렌즈하고 한번 그리면서 했지 하고 기억이 나서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 그게 아니면 머리 안 들어. 어떤 나 섞였어요. 그럼 이제 빛의 합성 갈게요. 서로 다른 색의 빛이 합쳐져서 다른 색의 빛을 만듭니다. 요건데요? 연결 나와요? 음. 그래? 서로 다른 색의 빛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의 빛이 나오는 현상이 뭐다? 빛의 합성입니다. 그럼 아까 분광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형광등을 한번 보라고 했는데 형광등 빛은 백색감인데 분광기를 통해서 보니까 뭐가 합쳐져 있더라? 빨주, 노초, 파란, 보라는 7가지 무지개 색깔이 합쳐져서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건 거야. 그래서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뭐해집니까? 밝아집니다. 하고 여러분하고 저번 시간에 수업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색의 빛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의 빛이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빛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의 합성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시험에 나오는 빛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이 아니고 빛의 삼원색이에요. 빛은 섞을수록 밝아지고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빛의 삼원색이 필요해요. 그럼 오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림 요겁니다. 오늘 시험에 나오는 그림 요거예요. 빛의 삼원색에서 나오는 거. 그럼 빛의 삼원색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빨초파. 선생님 저 빨초파 싫어요. 빨파초, 파초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 그럼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이 뭐예요? 레드죠. 빨간색이 레드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뭐라고 해요? R이라고 해요. 레드. 초록색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그린이라고 하니까 G. 그다음 파란색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블루니까 B.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RGB. RGB고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빛의 삼원색에서 얘가 빨간색이야. 빨간색. 얘가 초록색이야. 얘가 초록색이야. 그럼 얘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빨초파예요. 그러면 합성이란 서로 다른 색의 빛이 합쳐져서, 즉 빨강과 초록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깔. 서로 다른 색의 빛. 빨강과 파랑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깔. 서로 다른 색의 빛. 초록과 파랑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의 빛이 다 합쳐져서 나오는 색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빨강과 초록이 합쳐집니다. 빨초를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한번 물어봐요. 빨초를 합치면 노란색이 나와요. 아, 노란색은 빨강과 초록이 합쳐졌구나. 노란색은 빨강과 초록이 합쳐졌어요. 자, 그 다음에 빨강과 파랑을 합쳐요. 빨강과 파랑을 합치면 무슨 색입니까? 마젠다라고 불러주는 자홍색입니다. 자홍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록과 파랑을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한번 물어봐요. 초록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섞여서 무슨 색으로 보인다? 청록색으로 보여요. 청록색. 자, 얘들이 합쳐져서 여름이다 휴가 갈 때 나오는 푸른 바다를 상상하게 해주는 무슨 색이 나온다? 청록색이 나와줍니다. 청록색이 나와줘요. 그러면 빨초파, 노자청. 빨초파, 노자청을 섞어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가장 중심에 모든 색의 빛을 섞어주면 뭐가 나온다? 흰색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 그림 오늘 나올 거예요. 자, 빛의 삼원색은 뭐다? 빨초파. 빛의 삼원색은 뭐다? 빨초파예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빨초 섞으면 무슨 색이니? 빨파 섞으면 무슨 색이니? 초파 섞으면 무슨 색이니? 하고 물어봐. 빨초 섞으면 무슨 색? 빨초 섞으면 무슨 색?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빨파 섞으면 무슨 색? 자홍색. 자홍색입니다. 빨파 섞으면 자홍색. 초파 섞으면 무슨 색이다? 청록색. 청록색입니다. 자, 그래서 빨초 섞으면 노란색, 빨파 섞으면 자홍색, 초파 섞으면 청록색이니까 노자청이야. 노자청. 빨초파, 노자청. 그래서 빨초 섞으면 무슨 색? 노란색. 빨파 섞으면 무슨 색? 자홍색. 초파 섞으면 무슨 색? 청록색이 됩니다. 나는 이때 초파는 그게 생각나요. 원피스. 원피스에 그 있죠? 의사 귀여운 애 있죠?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빨초 섞으면 노란색, 빨파 섞으면 자홍색, 초파 섞으면 청록색, 그리고 빨초파 모두 섞으면 빛의 삼원색을 모두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온다? 흰색. 이 흰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돼요? 우리 관광금과 같은 걸 백색감이라고 해도 돼요. 백색감이라고 해도 되고 흰색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뭐해진다? 밝아집니다. 빛은 합성할수록 뭐해진다? 빛은 합성할수록 합성할수록 뭐해집니까? 밝아집니다.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뭐해진다? 밝아집니다. 물감은 섞을수록 뭐해진다? 어두워진다. 색은 합성할수록 어두워지지만 빛은 합성할수록 뭐해집니까? 점점 밝아집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빛의 삼원색이 뭐다? 빨초파. 빨초 섞으면 무슨 색? 노란색.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노란색이 나와 있어요. 노란색이 나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초록색과 파란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색이 들어가니 물어봐. 여기에 초록 나와 있고 빨강 나와 있으면 노랑이 들어가지만 빨강과 노랑이 나와 있고 여기에 있으면 뭐 들어가주면 돼요? 초록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랑과 빨강이 있을 때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요? 자홍이 들어가면 되고 초록과 파랑이 있으면 청록이 들어가면 되고 빨초파, 노자청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온다? 흰색이 나옵니다. 빨초파 합쳐도 무슨 색? 흰색. 노자청 합쳐도 무슨 색? 흰색이 나옵니다. 하고 봐주세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관계가 나옵니까? 오색 관계가 나옵니다. 오색 관계라는 건 두 가지 색을 섞어서 흰색이 나오는 색을 오색 관계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이야. A하고 B를 섞어서 흰색이 나왔어. 그럼 요 A, B가 무슨 관계다? 보색 관계입니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보색 관계는 쉬워요. 우리 은행 중에서 그 땡땡 국민을 생각하는 은행 있죠? 국민 땡땡 은행 있습니다. 됐죠? 자, 그 은행의 로고를 생각하면 돼요. 그 은행의 로고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아, 여기가 빨강이야. 그럼 빨강의 보색은 누구라는 거야? 청록. 청록. 여기가 무엇입니까? 초록이야. 그럼 초록의 보색은 누구다? 자홍이구나. 여기가 무엇입니까? 파랑이야. 그럼 파랑의 보색은 누구이다? 노랑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KB 국민은행처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보색 관계라는 건 두 가지 색을 섞어서 흰색이 나오면 되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빨간색이 나왔어요. 자, 여기 빨강이 있어. 초록이 있어. 파랑이 있어. 빨초파의 보색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빨강의 보색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초록의 보색은 누구입니까? 파랑의 보색은 누구입니까? 섞어서 무슨 색이 나와야 된다? 흰색. 섞어서 무슨 색이 나와야 된다? 흰색. 섞어서 무슨 색이 나와야 된다? 흰색.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만 있으면 돼. 빛의 삼원색이 뭐라고? 빨초파야. 여기에 빨이 있어. 그럼 누가 없어? 초파. 초파를 섞으면 무슨 색? 청록. 그래서 여기에 답이 뭐가 들어가면 돼? 청록이 들어가. 아, 보색 관계일 때는 무조건 빛의 삼원색을 생각해. 빨초파. 빨초파를 생각하는데 빨이 있어. 초파가 합쳐지면 답이야. 아, 초가 있어. 빨파가 합쳐지면 답이야. 그럼 빨파가 합쳐지면 누가 되겠어? 빨파를 합치면 누가 되겠어? 무슨 색? 여기는 초록이 있어. 빨파를 합치면 자홍. 그럼 여기에 파가 있어. 그럼 빨초를 섞어야 되겠지. 빨초를 섞으면 뭐? 노란. 아, 그럼 보색 관계를 물었을 때 색깔 빼고 남아있는 두 색깔을 합쳐진 아이를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무슨 관계다? 보색 관계입니다. 하고 나와. 자, 그럼 이렇게 빛의 합성을 이용하는 빛의 채소 단위. 단위를 화소라고 해요. 화소. 빛의 합성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화소야. 그래서 옛날에 쌤 처음에 쌤은 삐삐 세대거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니까 막 삐삐 차고 다녔어요. 이렇게 번호로 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요. 삐삐를 알고 있으면 나이대가 비슷한 거고 고등학교 때 찾거나 뭐 대학교 때 찾거나 이렇게 찼으면 비슷한 세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삐삐를 쳤어요. 그럼 이제 내가 공중전에 가서 돈 넣고 이렇게 눌러갖고 음성을 확인해요. 아니면 이 삐삐에다 막 욕해 빨리 안 오면 18, 18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218, 218 막 치거나 아니면 욕하고 싶으면 빵빵 막 쳐요. 똥구똥구야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썼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어.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두껍고 파라음이었어요. 파라음. 그러니까 되게 유치한 음악이 나오면서 화면도 구렸어요. 화소가 적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핸드폰이 점점점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해서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200만 화소, 500만 화소, 뭐 1000만 화소 내 얼굴의 잡티를 내 눈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화소가 나와요. 그게 빛의 채소단이야. 됐죠? 그럼 이 빛의 채소단위는 화소가 바로 뭐다? 빨초팔. 빨초파입니다. 그럼 TV 화면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 노란색 해바라기 꽃잎이 있어? 그럼 노란색을 확대를 해. 노란색을 확대를 하면 빛의 채소 단위가 확대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빨초파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무엇을 봤다? 해바라기 꽃잎에 노란색을 확대했어. 노란색을 확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 확대를 해보면 빨강과 초록은 불이 들어와. 빨강과 초록은 불이 반짝반짝 들어와서 있는데 파랑은 아가 죽었어. 얘는 시커멓어. 파란색 불꽃을 끄면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서 내가 빨강을 좀 더 많이 쓰냐 초록을 조금 더 많이 쓰냐에 따라서 아주 센 노란색, 연한 노란색, 다양한 노란색의 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해서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화소를 봤어요. 해바라기 꽃잎을 봤다면 해바라기 꽃에 무엇을 봤다? 초록색 줄기와 무엇을 봤습니까? 나뭇잎을 봤어요. 초록색 줄기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화소를 확대를 딱 하면 빨초파가 있는데 확대를 딱 보니까 빨간색 꺼져 있어. 파란색 꺼져 있어. 얘가 꺼져 있으니까 초록색의 줄기와 꽃잎이 보이고 파란색만 꺼지면 빨간과 초록이 나와서 노란색 꽃잎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화소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뭐 했다?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됐죠? 그럼 이런 화소를 이용합니다. 무엇을 이용합니까? 빛의 합성을 이용해요. 빛의 합성을 이용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하고 나가 쓰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화면, 핸드폰 화면, PDF의 화면, 그 다음에 아이패드의 화면, 노트북 화면, 또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 TV 화면, 전광판 전부 다 뭐다?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야. 빛의 합성.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대 조명. 쌤은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나마 좀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 옛날부터 좋아하는 게 BTS예요. BTS 엄청 좋아하거든요. BTS 중에서도 진이가 제일 좋아요, 나는. 됐죠? 그래서 걔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걔들이 하얀색 슈트를 입고 무대에 나왔을 때 봄날을 노래해. 봄날을 노래하면 내가 조명 기사야? 그럼 뭐 하고 싶겠어? 봄을 상징하기 위해서 벚꽃잎하고 노란색하고 초록색 꽃잎을 하고 싶겠지. 그럼 이제 벚꽃잎을 표현하고 싶으면 내가 빨강과 파랑의 조명을 동시에 비추는 거야. 그러면 자원빛의 진하기에 따라서 벚꽃이 흩날리는 느낌이 나겠지. 그리고 노란색 개나리를 의미하고 싶어. 그러면 빨강과 초록색 조명을 동시에 비춰주는 거야. 그럼 뭐가 보이겠어? 노란색 개나리 이미지가 막 떠오르겠지. 그 다음에 푸릇푸릇한 초록색 조명만 딱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벚꽃의 이미지 빨파로 자홍색으로 만들어준 거고 개나리꽃의 이미지 빨초로 합성시켜서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만 비춰서 나뭇잎의 모양을 만들어준 거고 빨초파를 다 섞으면 무슨 색으로 만들어준다? 흰색으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은 빛의 합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화가 중에서 점묘화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렸어. 그랑자따 섬에 일요일 오후에서 이렇게 우산 들고 연꽃 이렇게 입고 여자 엉덩이 뽕냥한 무릎 치마 입고 있는 거 있죠? 그걸 그 사람이 2년에 걸쳐서 그 그림을 완성한 거야. 그 그림을 완성했을 때 처음에는 빨간색 점하고 초록색 점하고 찍어서 빛에 의해서 노란색이 보이게끔 흰색은 빨초파 점을 다 찍어서 가까이 확대해보면 색깔의 점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뭐로 보인다? 노란색으로도 보이고 자홍색으로도 보이고 흰색으로도 보이게끔 나타내는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이용한 거다?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고 이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 화면 LED, OLED 화면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 들어간다? 탑3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OLED 빛의 합성을 가장 먼저 이용해서 만들어준 게 LG. 그 다음에 삼성하고 LG가 전 세계 1, 2, 3위를 휩쓸면서 나가고 있는 게 요 빛의 합성.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컬러 표현하는 기술이 전 세계 탑3 안에 들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여러분 요즘 TV 화면 보면 뭐해요? 현실에 내 눈으로 봤을 때보다 더 잘 나오고 있죠? 더 예쁘게 나오고 있고 그쵸? 그게 바로 빛의 합성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답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교재에 첫 번째 갑니다. 서로 다른 색의 빛이 합쳐져서 다른 색의 빛을 얻는 현상을 빛의 합성이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빨초 섞으면 다 노란색이라고 적어주세요. 빨간과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 빨간과 파란색을 섞으면 빨파 섞으면 자홍색. 그 초록과 파랑을 섞으면 초파 섞으면 청록색. 일단 빨초파 모두 섞으면 흰색. 그리고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집니다. 그럼 물감은 합성할수록 어두워집니다. 여기 밑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물감이죠. 물감은 색입니다. 물감은 색은 합성할수록 어두워집니다. 색은 합성할수록 뭐해집니까? 어두워집니다.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지는데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집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빛의 합성을 이용한 아이들 밑에 나와 있는 거 설명드렸고요. 물체의 색입니다. 불투명한 물체하고 투명한 물체하고 나오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제가 꽃 아닌 것 같은 꽃 한번 그려서 여러분한테 수업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꽃 아닌 것 같은 꽃을 그려갖고 여러분이 막 놀랬던 자, 이렇게 빨간색 꽃잎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꽃이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이 반항을 하셔도 제 미술 실력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해요? 그렇게 하니까 좀 아까하게 더 작게 나오는데. 아까 더 나은 것 같아? 아, 더 예뻐지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니? 자, 그럼 이게 꽃이라고 봐요. 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초록색 줄기가 이렇게 있겠죠? 초록색 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파리가 이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태양빛을 붙여요. 햇빛이 백색감이겠죠. 빨주노초 파나무 무지개 색깔이 섞여있는 햇빛을 비춰줍니다. 그럼 이 빨간색 꽃잎은 빨간색만 반사해요. 자신의 색. 빨간색만 반사해요. 나머지는 뭐한다? 전부 다 흡수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색만 반사해요? 초록색만 반사해요. 나머지 색은 뭐한다? 흡수해요. 이게 불투명한 물체예요. 자, 불투명한 물체는 자신의 색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은 뭐한다? 흡수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신의 색은 흡수하고 나머지 색은 뭐한다? 흡수하는 게 반사예요. 그래서 빨간색 사과, 빨간색 꽃잎, 빨간색 모자, 빨간색 옷은 태양빛 중에서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색은 모두 뭐한다? 흡수. 자, 그러면 초록색 나뭇잎은 햇빛 중에서 초록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뭐한다? 흡수해요. 그럼 이 빨간색과 초록색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뭐에 따라서? 광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 광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여러분한테 한번 뭐라고 했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은 봤고요. 보세요. 자, 형광등 불빛은 똑같은데 이걸로 봐. 형광등 불빛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보이죠? 자, 형광등 불빛은 그대로인데 이걸로 한번 보세요. 노란색 아니죠? 노란색. 약간 노란색 아니죠? 노란색, 살짝 주황색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 요걸로 보세요. 초록색.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러면 광원은 그대로인데 뭐예요? 색지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달라지죠. 이거는 통과하는 색의 빛이 빨간색 셀로판지는 빨간색만 통과해요. 노란색 셀로판지는 빨초를 통과해요. 초록색 셀로판지는 뭐를 통과해요? 초록색만 통과해요. 이거는 투명한 물체예요. 색깔 있는 투명한 물체는 자신의 색만 통과시켜요. 그러면 불투명한 물체 얘 뭐예요? 이거 키티는 빨간색과 흰색으로 보이죠? 그럼 빨간색은 형광등에서 오는 빛 중에서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고 흰색은 모두 반사하는 흰색이에요. 됐죠? 그럼 검은색은 모두 흡수하면 검은색이 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되어줍니다 하고 나와주는데 똑같은 물체라도 어떤 조명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노란색 바나나는 못 그리고 그냥 노란색 공을 하나 그릴게요. 이거는 공처럼 보일 거야. 자, 노란색 공이 하나 있어요. 노란색 공이 하나 있습니다. 자, 노란색 공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내가 얘를 자홍색 조명 아래서 봐요. 자, 노란색 공을 뭐 아래서 본다? 자홍색 조명 아래서 봐요. 자홍색 조명 아래서 보면 이 공은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만 흡수. 노란색 공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고 묻는 거야. 그 다음에 청록색 조명 아래서 봐요. 자, 청록색 조명 아래서. 청록색 조명 아래에서 봅니다. 청록색 조명 아래서 보고 그 다음에 뭐 아래서 봅니까? 초록색 조명 아래. 자, 노란색 공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노란색 공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자홍색 조명을 비춘다? 그럼 노란색 공은 뭐로 보일까? 자홍색이나 초록색? 자, 노란색은 뭐를 반사해서 노란색으로 보여요? 노란색은 뭐를 반사해요? 빨간색. 빨초를 반사해야 돼. 자, 노란색은 뭘 반사해야 노란색으로 보인다? 노란색으로 보이려면 동시에 뭘 반사해야 돼요? 빨초. 자, 노란색으로 보이려면 뭘 반사해야 얘는? 빨초를 반사해야 돼요. 빨초를 반사해야 하는데 자홍색 조명을 가지고 왔어. 그럼 자홍색 조명은 뭐가 섞여서 자홍색이야? 빨파가 섞여서 자홍색이죠. 얘는 빨파가 섞여서 자홍색이에요. 그럼 자홍색 조명을 비추면 빨간색은 반사하고 파란색은 흡수하니까 이 노란색 공이 뭐로 보인다? 빨간색 공으로 보여요. 빨간색 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청록색 조명을 가지고 왔어. 청록색은 뭐가 섞여 있습니까? 하고 보면 초파가 섞여 있어요. 초파.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초파가 섞여 있는데 노란색 공에 비추었네? 그럼 노란색은 뭘 반사해? 빨초를 반사하는데 초록을 반사하는데 파란색은 흡수해. 파란색 흡수, 파란색 흡수. 빨간색만 반사, 초록색만 반사. 그래서 얘는 무슨 색 공으로 보인다? 초록색 공으로 보인다. 그럼 초록색 조명 안에는 초록색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색 공으로 보이겠어? 초록색 공으로. 초록색 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파란색 조명 아래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파란색 조명 안에서는 파란색 조명 아래서. 노란색은 보이지 않죠? 자, 빨초를 반사하는데 파란색 조명은 파란색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빛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색 공으로 보입니까? 검은색 공으로 보여요. 똑같은 노란색 공인데도 뭐에 따라서? 조명에 따라서. 똑같은 노란색 공인데도 자홍색 조명에서는 빨간색 공으로 보이고 청록색 조명에서는 초록색 공으로 보이고 초록색 조명에서는 초록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조명에서는 검은색 공으로 보입니다. 그럼 같은 물질이라도 조명의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보인다? 다르게 보입니다. 불투명한 물체는 자신의 색을 뭐한다? 반사하고 나머지 색을 뭐예요? 흡수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 사과하고 초록색 나뭇잎이 있어. 자, 빨간색 사과하고 초록색 나뭇잎이 있어요. 초록색 조명에서 보면
빨간색 사과는 어떻게 보이고 초록색 나뭇잎은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 사과, 초록색 나뭇잎을 초록색 조명 아래서 봤대. 답. 빨간색 사과는 어떻게 보일까? 검은색. 왜 검은색으로 보여요? 초록색 빛을 흡수했기 때문이지. 근데 초록색 나뭇잎은 왜 초록색으로 보여요? 초록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검은색도 답이 되지만 뭐라고? 초록색 빛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흡수해서 반사하는 색이 있다 없다? 없어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물체라도 광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결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밑에 답 적어주세요. 불투명한 물체는요,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색이다. 그래서 빨간색 물체는 보기 짚어주세요. 빨간색 물체는 빨간색 빛만 반사하고 나머지 빛은 흡수. 흰색 물체는 모든 빛을 반사. 검은색 물체는 모든 빛을 흡수. 반사하는 빛이 없으면 돼요. 자, 투명한 물체는 아까 요거 셀로판지로 받는 거예요. 투명한 물체는 본인이 뭐 하는 색의 빛만 보다 통과시키는 빛의 색. 그래서 파란색 셀로판지는 파란색 빛만 통과하니까 이 세상의 색깔은 딱 두 개야. 파란색과 검은색. 파란색 셀로판지는 초록색 셀로판지는 이 세상의 빛이 딱 두 개야. 초록색과 검은색. 그럼 노란색 셀로판지는 세 개로 보여.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검은색도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나와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조명에 따른 물체의 색인데 조명에 따라 물체의 색이 달라 보입니다. 빨간색 물체에 초록색 조명을 비추면 아까 했네. 빨간색 사과에 초록색 조명을 비추면 무슨 색으로 보인다? 검은색으로 보인다. 왜요? 초록색을 흡수해서 반사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보색 관계 해줬죠? 빨강의 보색은 청록, 초록의 보색은 자음. 그럼 이렇게 가요. 보색 관계는 흰색을 지나서 빨강의 보색은 청록, 초록의 보색은 자음, 파랑의 보색은 노랑. 빨초파 섞으면 흰색, 노자청 섞으면 흰색. 빛은 섞을수록 밝아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백종 한번 봐봐요. 자, 백종에 컬러가 나와 있는데 노란색 바나나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그 옆에. 자, 노란색 바나나 있죠? 노란색에다 적어줘요. 빨초. 얘는 빨간과 초록을 동시에 발생하는구나. 노란색 바나나에다 빨초. 그다음 청록색 옷에다가 초파. 얘는 초록과 파랑을 동시에 반사하는구나. 초파. 자홍색 상자에 든 빨파. 얘는 빨강과 파랑을 동시에 반사하는구나. 그래서 노란색 바나나는 빨초. 빨강과 초록을 동시에 반사. 청록색 옷은 초파. 초록과 파랑을 동시에 반사. 자홍색은 빨파. 빨강과 파란색을 동시에 반사하는데 이 외의 색깔이 오면 흡수해서 검은색으로 보이겠구나. 똑같은 물체인데도 광원에 따라서 뭐한다? 다르게 보입니다 하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 하고 쉬는 시간 드리고 테스트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101쪽 한번 봐주세요. 101쪽에 저번 시간에 우리 4번 문제 풀었죠? 오늘 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슈퍼마켓의 감시용 거울이나 자동차 사이드 미러나 편의점의 감시용 거울은 볼록 거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태양열 조리기, 손전등, 자동차 전조등, 등대, 반사판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거울? 오목 거울. 그 다음에 전신 거울, 잔망경 이거는 무슨 거울? 평면 거울. 꼭 구분하세요. 그럼 이제 5번 갑니다.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경계면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속력이 달라져 진행 방향이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가네요. 빛의 속력이 빠른 공기에서 물속으로 가요. 그러면 경계면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경계면이 있죠? 경계면에서 수직인선 법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시고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가요. 그럼 이제 공기 중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물속으로 갈 때 이렇게 가면 직진인데 여기서 꺾여야 돼. 여기에서 꺾여야 돼.
여기 공기 중에 있는 무슨 각이? 입사각이 물속에 있는 굴절각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몇 번으로 꺾여야 된다? 나로 꺾여주시면 돼요. 답 2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02쪽. 102쪽에 빛의 굴절과 관계가 없는 것. 사막에서 신기루가 보인다? 굴절. 물속에 막대 또는 빨대가 꺾여서 보인다? 굴절. 성화 체화경으로 성화에 물 붙이는 거? 오목거울. 오목거울이라고 썼어요. 얘는 오목거울이에요. 오목거울. 밤하늘의 별이 실제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굴절이고, 컵 속에 동전을 물을 부으면 동전이 또 올라 보인다? 굴절입니다. 자,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먼저 줄 거예요. 공기에서 유리로 간대요. 그 다음에 유리에서 공기로 온대요. 공기에서 유리로 간대요. 그럼 공기에 있는 무슨 각이? 입사각이 유리에 있는 굴절각보다 크면 돼요. 공기가 유리보다 속력이 빨라요. 그럼 유리에서 공기로 온대요.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와요. 그럼 느린 곳에 있는 입사각보다 빠른 곳에 있는 굴절각이 돼요. 항상 공기가 속력이 빨라서 각이 더 큽니다. 그럼 답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에 상이 망막에 맺히지 않고 보기 싶어. 망막 앞쪽에 맺히는 사람. 망막 앞쪽에 맺히는 사람 줄 거고 근시라고 적어. 가까울 근, 보일 시. 그럼 근시는 무슨 렌즈? 오목 렌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오목 렌즈는 항상 작고 똑바로 선상이 보입니다. 10번 빛의 성질입니다. 빛은 균이란 물질을 진행할 때 곱게 직진한다. 맞아요. 빛이 진행하는 중 서로 다른 물질을 만나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합니다. 맞아요. 입사각과 반사각, 굴절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아니요. 입사각과 반사각만 항상 같아요. 그리고 굴절이 될 때 속력이 빠른 쪽에 있는 입사각이 속력이 느린 쪽에 있는 굴절각보다 크고요. 또는 속력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느린 쪽에 있는 입사각보다 빠른 쪽에 있는 굴절각이 크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만 항상 같아요. 오늘 답입니다. 입사각과 반사각만 항상 같아요. 굴절각은 낑길 편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틀린 거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있는 11번, 12번은 저번 시간에 했죠? 네. 자, 그럼 이제 13번 갑니다.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일부는 반사예요.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은 뭐예요? 같고, 굴절각보다 뭐하다? 크다. 그럼 답 몇 번? 2번. 자, 그 다음 이제 103쪽 봐주세요. 물속에 물고기 잡는 거야. 물속에 물고기 떠보이겠네. 굴절. 그럼 갑니다.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보이는 위치보다 아래쪽. 왜요? 물고기가 떠서 보이는 굴절이니까. 아래쪽을 향하고요. 이것은 물고기가 실제보다 떠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레이저 총은 똑같이 굴절해요. 레이저 빛이니까 똑같이 굴절하니까 보이는 곳에 딱 쏘면 물고기 그대로 잡아요. 왜? 레이저 빛이 들어가면서 굴절하니까. 그래서 레이저 총으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 보이는 위치에 딱 쏘면 얘가 공기 중에서 물러 들어가면서 똑같은 빛이니까 굴절해. 근데 작살은 굴절 안 하잖아. 그래서 작살은 물고기가 보이는 쪽보다 아래쪽으로 던져야 물고기를 잘 잡는 노하우. 그죠? 그래서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경기할 때 과학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보이는 위치보다 아래쪽으로 깊게 넣으면 쫙 잡혀요. 근데 과학의 원리는 배웠는데 실생활에 응용 안 하는 사람 그냥 보이는 데 손놓으면 뭐야? 물고기가 싹 빠져나가. 아까워라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곳으로 손 넣는 사람. 잘 잡는 사람, 보이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손 넣는 사람. 과학을 배우는 사람.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A에서 들어가요. 그럼 A에다 적어줍니다. A가 입사각이야. A가 입사각이야. B에다 적어요. 굴. A가 입사각, B가 굴절각이야. 그럼 C에다 적어. C가 입사각이 돼. D가 반사각이 돼. C는 입, D는 반. 그 다음 E가 입, F가 굴. 그럼 A하고 F하고 같아. 그 다음에 C하고 D 같아. 그럼 뭐하고 같겠어요? B하고 E도 같겠죠. 그럼 옳지 않은 거. A는 B보다 크다. 맞아요. 공기 쪽에 있는 I가 물속에 있는 아이보다 각이 큰 거 맞아요. 그 다음 E는
F보다 작다. 맞아요. 물은 공기보다 작아요. A가 크지만 B도 커져요. 아까 얘기해줬잖아. 입사각이 30도면 굴절각이 20도. 입사각이 60도면 굴절각이 40도. 입사각이 30에서 60으로 커지면 굴절각은 20에서 40으로 커진다라고 해주고 틀린 거 3번. 자, 16번. 영서가 끼는 안경을 책에 가까이 대고 보았더니 글자가 크게 보였다. 돋보기라고 해줄까요? 돋보기. 영서가 끼는 안경을 책에 대고 보았더니 글자가 크게 보였다. 돋보기, 볼록렌즈. 그럼 옳지 않아. 돋보기, 볼록렌즈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원시 교정형이다. 맞아. 가운데가 볼록한 거 맞아. 햇빛을 한 점에 모으는 거 맞아. 청소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눈의 이상은 뭐다? 우리는 전부 다 오목렌즈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돋보기 안 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유나나 가은이도 돋보기 안 껴요.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됐죠? 준아, 서준아. 4번에다 뭐라고 써주라고? 오목렌즈라고 적어줘요. 16번에 4번. 자, 17번은 공기, 유리, 물, 금강석이야. 그럼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 자, 이렇게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는 경계면에다 이렇게 줄 거 봐요. 그러면 요거 찾아요. 공기 쪽에서 유리로 들어가는 빛이 더 작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아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유리에서 물로 간대. 유리에서 물로 갈 때 이렇게 줄 거야. 유리에서 물로 가니까 얘보다 더 커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얘보다 더 커야 돼. 왜? 유리에서 물로 갔으니까. 조금 더 크게 되면 얘보다 얘가 더 큰 아이 찾아요. 두 번째.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금강석으로 간대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 또 이렇게 줄 거예요. 금강석은 얘보다 속력이 느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꺾인 거.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아이를 찾아주시면 답이니까 답은 1번. 자, 18번. 먼 곳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서 보기 줄 거. 먼 곳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근시. 그럼 무슨 렌즈? 오목렌즈.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하고 물어요. 오목렌즈는 빛을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망막에 상이 맺히니까 1번이에요. 2번 오목렌즈 그림은 틀렸어요. 모아주는 게 아니고 퍼지게 해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1번입니다. 자, 다음은 빛을 이용한 기구들인데 빛의 반사. 만원경에다 적어요. 볼록렌즈. 해줬어요? 그럼 잔망경이 반사입니다. 평면거울. 그 다음 넘어가셔서 22번 그림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22번에 오목렌즈와 볼록렌즈 그림 찾으래요. 그럼 볼록렌즈는 빛을 모아줘서 멀리 있으면 거꾸로 맺히는 상이 생기는 1번. 오목렌즈는 항상 실물보다 작은 상이 생기는 5번. 우리 그림 그렸던 거 1번,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빛의 3원색에서 나오는 것만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1번. 햇빛 아래에서 사과가 눈에 보이는 이유는 사과가 뭐합니까? 햇빛에서 오는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오, 잘했어요. 자, 점묘법은 물감의 색을 직접 섞지 않고 여러 가지 원색의 빨초파에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는 빛의 무슨 성질을 이용한 거다? 빛의 합성이죠. 이 사람이 이 그랑자타섬의 일요일 오후를 그 점 찍어서 그리는데 2년 걸렸대요. 자, 그럼 이제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요 그림을 꼭 알아야 돼. 자, A는 빨파를 섞었으니까 뭐가 되겠어? 자홍. 그 다음에 B는 빨초를 섞었으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노랑. C는 초파를 섞었으니까 청록. 그 다음 D는 빨초파, 노자청 모두 섞었으니까 흰색. 자, 그럼 이제 답 고치러 갑니다. 청록색은 C로 고쳐주세요. 자홍색은 A로 고쳐주세요. 노란색은 B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D는 흰색으로 고쳐줘요. 여기는 검은색 없어요. 흰색. 그리고 파란색의 보색은 누구라고요? 파란색의 보색은요. 바로 파란색이니까 빨초. 빨초가 남아있으니까 무슨 색?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답은 B 맞죠? 5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흰 옷을 입은 무대 위의 가수에게 빨간색 조명을 비추어서 옷이 빨간색으로 보였대요. 자, 빨간색으로 보였다. 그럼 가수의 옷을 흰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자, 빨간색으로 보이는 가수의 옷이 흰색으로 보이려면 무슨 색을 보여줘야 돼요? 청록색.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자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빨초파 빛이 있는데 A. 자, A는 파란색이 안 오는 거야. A는 파란색이 안 오고 빨초만 오는 거야. A는 누가 온다? 파란색이 손가락 끝에 걸려서 못 오고 빨초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노랑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초록이 못 와요. 양 끝에 있는 빨간과 파랑은 퍼져서 오는데 초록은 손에 딱 막혀서 못 온다. 그럼 B는 빨파만 온다는 뜻이니까 무슨 색? 자홍색. 자, 그 다음에 C는 빨강이 못 와. 빨강이 손에 갈려서 못 오고 초파가 온다는 뜻이야. 청록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노자청.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입니다. 서준아 졸지 마시고요. 조이지 않네. 자, 그 다음 6번 빛의 삼원색과 합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빛의 삼원색은 빨파초입니다. 맞고요.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하면 흰색이 됩니다. 맞고요. 빛은 합성할수록 뭐해진다? 밝아진다. 밝아진다라고 붙여주시고 틀린 거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답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문제 시간에 이거 문제 바로 풀고 싶을 건데? 7번 앞으로 시작해. 아니 10번까지만 풀면 끝이야. 그래서 잠시만요. 7번에 합성할 수 없는 색. 빨강은 청록하고 섞으면 흰색, 노랑은 파랑하고 섞으면 흰색, 초록은 자홍하고 섞으면 흰색, 빨초, 파, 흰색이면 자홍하고 빨강은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아까 여러분한테 분광기 프리즘 뭐라고 했는 건데 프리즘으로 봤을 때 얘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 그러면 거기가 무슨 색입니까? 위쪽이 빨간 거야. 그럼 가는 보나파초 노주빨로 나오는 거. 프리즘이 뒤집어져서. 그래서 보라색이야. 됐죠? 삼각형 프리즘이 똑바로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는데 프리즘이 거꾸로 있으니까 보남파초 노주빨에서 가가 보라색. 굴절률이 가장 커서 가장 아래쪽에 오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9번만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어떤 색의 옷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조명을 각각 비추었더니 옷의 색 그림이 이렇게 보였대요. 그럼 이제 봐요.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빨간색으로 보였대. 초록색 조명 아래에서 초록색으로 보였대. 근데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 검은색으로 보였대. 그럼 얘는 뭘 반사한다? 빨초. 그럼 원래 옷 색깔은 뭐였다? 그렇지, 노란색. 자, 그럼 마지막 10번 답 달아주세요. 자, 빨초파 섞었으니까 흰색, 빨파 섞었으니까 자홍색, 초파 섞었으니까 청록색. 답 2번입니다. 요까지 끝. 그럼 쉬고 시험 봅시다. 아, 시험 문제 이거 뭐야?